북한은 사실 2000년대 들면서부터 한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공격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특히 뭐 기밀 탈취 그리고 개인정보 탈취 등 그 공격들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2009년 같은 경우는 7.7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동시에 이제 공격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뭐 미국 대상으로 소니사 해킹 등이 있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특히 이제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금융 탈취를 시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2003년에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정통부였던 현재 과기정통부 그리고 군 쪽에서는 이렇게 군과 국가 공공 그리고 민간 영역 나누어 가지고 그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09년부터 종합대책 뭐 혹은 마스터 플랜 이런 종류의 이름들로 해서 정부 정책 문서들이 발간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이 발간이 되면서 좀 더 집대성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보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군 영역, 그리고 국가 공공 영역, 그리고 민간 영역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격 행위 중에 하나로 2016년에 이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그 탈취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그거는 은행 장부 기록을 사실 조작을 하고 그 특정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면서 원래 본인의 돈이 아니었던 것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공격을 했던 행위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금융 자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없던 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그 예를 들면 라자루스 그룹 같은 그런 이제 해커 조직들을 통해서 IT 외화벌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게임 머니를 빼간다든지 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이제 직접 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상 자산을 탈취한다든지 금융 자산을 탈취하는 뭐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어떤 돈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산이 생길 수도 있구나, 돈을 벌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 범위가 이제 가상 자산으로까지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공격 이후에는 사실 2019년, 20년 즈음에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그리고 미국의 카네기 엔도먼트 재단 그 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금융시설에 대한 그 기반시설 대상 공격은 굉장히 나쁜 행위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국제 전략 같은 걸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UNGG 같은 그런 그 정부 전문가 그룹에서 정보 안보나 사이버 안보 규범을 만드는 그런 데에서도 이제 합의된 국제 법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11개 규범 중에 하나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직접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보다는 향후에는 이제 가상 자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덜 식별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이게 규모가 커지고 아니고는 사실 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아예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가상자산에 대한 탈취이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거나 혹은 지금 현재 그 막혀 있는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루트 중에는 제일 좋은 루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계속 북행 미사일 프로그램에 돈이 들어가는 것 중에 3분의 1은 뭐 가상자산을 탈취한 내용이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한은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나쁜 행위가 있었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을 대상으로 혹은 북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를 한다든지 혹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뭐 여행 제한이나 자산 동결, 뭐 수출입 제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진행을 해왔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적대 세력 대항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Breakthrough Sanctions Act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런 법 혹은 대통령 행정명령 그 25 13694나 뭐 13757 그리고 13722 특히 13722 같은 경우는 북한 정부나 재산 거래 포괄적 금지 제재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나 그 제재 조치에 따라서 현재 토네이도 캐시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미 기사가 러시아 경제 수준이 전쟁 이전으로 다 회복됐고 그래서 제재가 정말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또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유엔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상자산 탈취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 지난 8월에 시나스라고 하는 신미국 안보센터 싱크탱크하고 이제 한국하고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를 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북한 사이버 기반 시설 겨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선제적으로 파괴를 하고 북한이 수행하는 공격 행위들을 방해할 수 있는 공세적인 대응 작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한미 공조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많이 얘기했었었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제가 그때도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때 한미 사이버 실무 그룹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 국가공공 영역에서 다루던 부분하고 그 민간 금융기관에서 이제 다루던 거 혹은 테러에서 다루던 그런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선행적인 연구와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개인 정보에 들어가야 되는,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민간 업체들이 이제 용역에 의해서건 계약에 의해서건 혹은 이제 그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든 그런 활동들을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간 업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엔 미국의 이제 전직 그 법집행 전문가들이 퇴직 후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거나 하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기업은 아직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움직이는 집단이지, 이게 법집행 기관과의 공조가 가능한 그런 구성은 좀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당장 바로 민간에 오픈해서 협력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전에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